이번 강의에서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DB 연결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Azure에 로그인 했을 때 나타나는 홈 화면입니다.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된 리소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릭, 나타난 화면에서 Azure SQL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Azure Virtual Machine의 SQL 서버는 Azure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OS 및 SQL 서버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을 제공합니다. 운영체제, 가상 머신 크기, 저장소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zure SQL Managed Instance는 SQL Server Enterprise Edition과 거의 100% 호환되며 백업, 패치, 모니터링, 유지 관리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는 성능과 안정성이 내장된 완전 관리형 SQL 데이터베이스로서 백업, 패치, 모니터링,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고가용성, 재해 복구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셧다운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태에서 스케일을 키우거나 낮추는 등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최소 작은 사이즈의 DB는 한국 기준 월 8,000원 수준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이때의 DB 사이즈는 최대 2GB, CPU 관련 성능은 5DTU라는 사이즈로 개발용 및 초기 서버 운용 사이즈로도 충분합니다. 스케일을 최대로 할 경우 최대 DB 사이즈는 4TB입니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하이퍼스케일은 최대 128TB의 고성능 스토리지를 지원하며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따라 스케일을 자동으로 확장되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되어 있어 성능과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최대 4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통해서 읽기 성능 향상도 가능합니다. 백업도 스냅샷 기반 백업으로 수 최소 수, 분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사이즈와 성능 크기부터 128TB의 엄청난 크기와 성능으로 멈추지 않고 운용이 가능하고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옵션 표시를 클릭하고 SQL 데이터베이스 하이퍼스케일 만들기 버튼 클릭. 그러면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화면은 사실 아까 리소스 만들기 메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와 나타나는 화면이 동일합니다. 종류 설명을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서비스나 자원들을 리소스라 부르는데 리소스는 반드시 리소스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그룹 이름을 RG에서 테스트라 해볼게요. 여러분도 동일한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Azure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라 해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거나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서버명을 정해야 하는데 역시 현재 서버도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동하고 서버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 서버명은 database.windows. 네트 도메인 앞에 유일한 이름이어야 하므로 여러분은 다르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위치 콤보 박스를 클릭하고 코리아를 입력해주면 사우스와 센트럴이 나타나는데 센트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우스는 남한이 아니고 부산에 있습니다. 저는 서버명을 Azure 테스트 SQL 서버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센트럴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 SQL 서버의 인증 방법은 간편하게 SQL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관리자 로그인명과 암호를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서버 관리자 로그인명은 서버 어드민 아이디라 정하고 암호는 간편하게 SQL 2025 느낌표라 정하겠습니다. 암호 확인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여러분만의 아이디와 암호를 정하셔도 됩니다. 암호는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하고요.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서버 만들기 다음 항목부터 이어서 나오는데요. SQL 엘라스틱 풀을 사용하시겠습니까?에는 그대로 아니오를 유지합니다. SQL 엘라스틱 풀은 대단위 서버 풀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워크로드 환경은 개발로 유지하고요. 컴퓨팅 스토리지 항목은 현재 범용 서버리스로 선택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클릭해 봅니다. 콤보 박스를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DTU 기반 구매 모델을 기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가장 최소 사이즈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예상 비용이 월 5.39달러로 나타납니다. 다시 리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최소 사이즈를 선택하면 적은 비용이라 좋기는 하지만 이따가 사이즈 변경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생성 시에는 범용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전은 컴퓨팅 리소스를 처음부터 미리 할당해 놓는 거고요. 자유로운 서버리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구성은 표준 시리즈 5세대로 나타나 있고요. V코어는 최소인 1로 선택하고 최소 V코어도 최소인 0.5 V코어로 선택하겠습니다. 자동 일시 중지 지연도 일단 사용하고요. 데이터 최대 크기는 일단 최소인 1 기가바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중복된 영역으로 지정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범용 계층의 경우 영역 중복에 예로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나오네요. 가용성이 필요한 건 아니니 다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업 스토리지 중복을 결정하겠습니다. 지역 중복은 코리아 센트럴, 코리아 사우스 모두 다른 지역인 것이고 다른 지역을 하나 더 정해서 동일 지역 내에서는 로컬로 총 3개의 복제본을 만들어 총 6개의 복제본이 생깁니다. 영역 중복은 리전 내에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정해서 각 하나씩 총 3개의 복제본이 생깁니다. 로컬 중복은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원본 포함 총 3개의 복제본을 만듭니다. 저희는 테스트로 영역 중복을 선택해서 코리아 센트럴 내에 다른 데이터 센터 2개가 추가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네트워킹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네트워킹 설정을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퍼블릭은 인터넷에도 DB 서버를 공개하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인터넷, 애저 모두 숨겨놓고 엔드포인트 설정을 통해서 특정 서버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에서 원천적으로 막아놓는 것입니다. 액세스 권한 없음은 DB 생성 후 나중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로컬 PC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므로 퍼블릭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화벽 규칙을 설정하겠습니다. 애저 서비스 및 리소스가 이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은 예로 설정해 줍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IP 주소 추가도 예로 설정합니다. 나중에 만들 여러 애저 서비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는 내 PC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 정책은 기본값으로 하고요. 암호화된 연결은 보시다시피 TLS 1.2만 가능합니다. 최근 애저에서는 2년간 1.2 의무화를 시작해서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보안 버튼을 클릭합니다. SQL용 MS 디펜더 사용은 월 15달러인데 하면 좋겠지만 패스하고요. 이러한 거의 대부분의 옵션은
데이터베이스 구성 후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애저 지역 설정이라던가 서버 스케일의 큰 조정 등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빼고요. 아래에 원장, 서버 아이디,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 키 관리, Always Encrypted 모두 훌륭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능들 이지만 기본 기능으로도 큰 문제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설정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원본은 없음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정렬은 나중에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 기간은 현재 다른 게 없네요. 다음 태그 버튼 클릭. 태그도 나중에 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없어도 무방하니 패스합니다. 다음 검토 플러스 만들기 클릭. 이제 그동안 설정한 값들이 모두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만들기 버튼 클릭. 유효성을 검사하는 중이랍니다. 배포 초기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위에 나타났고요. 배포 전송 중, 배포 진행 중으로 메시지가 변경되었고요. 배포가 진행 중인데 여러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리소스 목록을 보면 SQL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리소스는 SQL 서버와 SQL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48분 37초라고 나오네요. SQL 서버 하나에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SQL 서버는 논리적이고 관리적인 의미로서 서버 관리 아이디라던가 네트워킹, 백업 등을 관리하고 서버의 크기, 저장소 크기 같은 실제 사이즈는 SQL 서버가 아닌 SQL 데이터베이스마다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추가 리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버 IP도 만들어진 것 같고 SQL 서버가 생성되었네요.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포 성공이라 나타났습니다. 배포에 총 2분 10초가 걸렸습니다. 리소스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저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나타났고요. 애저 홈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리소스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개 리소스가 나타났습니다. SQL 서버를 클릭하면 SQL 서버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애저 서비스의 화면들은 공통적으로 개요가 가장 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눈에 보고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로 DB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암호 재설정으로 암호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삭제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만들어준 서버 관리 아이디인데 서버 관리 아이디는 변경이 안 됩니다. 다시 왼쪽 메뉴를 보면요. 백업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된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보존 정책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정책 구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 메뉴에서 네트워킹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방화벽 규칙으로 로컬 PC를 추가하라고 했었는데 그 IP가 여기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 화면 역시 개요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설정들을 확인하고 변경 가능합니다.
가격 책정 계층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버리스에서 비용이 초당 0.0001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프로비전으로 변경해 보면 무려 $397가 됩니다. 물론 V코어가 아까 이래서 지금 2로 변경되었지만 반으로 해도 $200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범용을 DTU 기반의 최소인 기본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1로 그냥 두고요. 백업 스토리지 중복은 아까 영역 중복으로 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만들면서 아마도 실수로 변경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역 중복으로 다시 바꾸고요. 그럼 이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크기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나타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사이즈 부분을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크기 조정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많이 보이네요. 아직은 기존 정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 일시 중지 지연이라는 옵션도 보이는데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1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과금되지 않고 사용하면 다시 시작되고 과금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좀 아낄 수 있지만 안 좋기는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조정이 성공했다고 나타납니다. 백업 중복은 아직 아까 정보로 나타나니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백업 중복도 영역 중복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용으로 했을 때 있던 데이터베이스 일시 중지 옵션 자체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DTU 모델은 CPU 점유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항상 접속 가능해서 좋기도 합니다. DB 연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연결 클릭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선택, 열기 클릭, 열기 버튼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새로 실행되고 연결 창이 나타납니다. 서버 이름도 저희가 만든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사용자 이름에는 서버 관리 아이디가 나타나고 비밀번호에는 메모해 두신 암호를 입력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그대로 표시되고요. 암호화 필수, 인증서 신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연결 버튼 클릭. 그러면 왼쪽 창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 저희가 만든 SQL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확장 버튼 클릭하면 테이블 폴더에는 시스템 테이블 폴더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정보 폴더들이 나타납니다. 뷰와 동의어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요. 이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이용해서 GUI로 데이터베이스 조작 관련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 컬럼을 추가하기도 하며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툴입니다. 이것으로 애저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와 DB 연결까지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